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데 법무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어제 회의를 할 때 저녁 늦게까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하고 참모들의 의견이 좀 갈렸던 모양이에요. 추 장관은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동안 관행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부 참모들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글쎄 법무부는 그 국회법 128조를 의식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훈령을 보면 우리가 재판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하면서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대검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알게 하겠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기자계 토르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 춥죠? 아 춥네요. 아니 뭐 스포츠 채널인가요? 뭐 이렇게 막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아니 토르 기자라고 그래서 음향을. 아니 가끔 패널도 때린다는 그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이 누가요? 아니고 진실이죠. 제가요? 네. 언제 그랬어요 제가? 아니요. 이런 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네. 추운데 좀 더 춥게 한번 해드릴까요? 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참기름. 노. 박 기자. 뭘까? 5월 5일. 아. 춥죠?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고 허리케인이 사회를 뒤흔들어 놓읍시다. 사실적으로 오후에 재미있는 허리케인의 시사평론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일구 앵디의 호탕한 웃음 속에 모든 이슈가 숨어있고 배종찬 소장님의 개그 속에 깊은 뜻이 있고 박연미 기자님의 시사 속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TBS 허리케인 오후 시사평론을 좀 길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자, 길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두 분? 아니 뭐 출연료 그런 거 오르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 그렇다면 현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좋다고요? 네. 문자 보내신 분의 결론은 네. 박연미 기자가 제일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많이 팠다는 얘기인가요? 바보. 신종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안타깝게도 확진자 두 분이 더 늘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신원과 감염 경로 좀 알아볼까요? 네, 17번째 확진자, 18번째 확진자가 이제 2명 늘어났는데요. 17번째 확진자는 38세 한국인 우리 국민 남성입니다. 콘퍼런스 참석자 싱가포르를 방문했었는데요. 네. 이후 행사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 이 사람은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예.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번 달 4일이죠. 어제입니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돼서 명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18번째 환자는 16번째 환자 기억나시죠? 그렇죠. 21세 환자의 광주에. 네, 광주인데 딸입니다. 18번째 환자는 이 21살의 이 한국인 여성 바로 16번째 환자의 딸인데 이 확진 이후에 격리돼서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양성으로 예. 바로 아무래도 확인이 됐습니다. 엄마한테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고 싱가포르에 다녀왔다는 그 17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퍼런스라는 게 그거죠. 우리 일산 킨텍스 같은데 그렇죠. 회의를 하는 거죠. 대형 회의하고 네.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 말레이시아 확진자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자, 도로 기자님, 확진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연락서 자진 신고했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의 개인 정보도 유출돼서 이른바 신상이 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더욱더 문제는 이게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유출되는 정보가 꽤 많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 우한을 방문했던 부산 사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진 신고를 해서 구급차 타고 이제 격리병동에서 조사를 해보니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와중에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러니까요. 이런 저런 얘기가 도는데 이거 너 맞느냐부터 해서 그 시집에서도 사돈한테 전화가 오고 해서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봤더니 이게 관계 기관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아주 낱낱이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확진자의 뭐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 정보까지 공개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몸이 좀 안 좋아도 본인이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방역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괜히 꼭 저 기억해 1339 전화해서 주셔야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면 네. 확진자 만약에 된다거나 아니더라도 혹시 내 개인 정보가 이 노출이 될까봐 겁이 그러면은 나서 안 하게 되죠. 숨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죠. 예.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한데 또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확진 환자 퇴원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네. 퇴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에 두 번째 확진 환자인 55세 한국 남성에 대해서 퇴원 조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거 퇴원- 아까 오프닝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더 드리는 강조한 거죠. 네, 4시에 브리핑 한다고 하니까요. 예. 4시에. 자세한 또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이따 3시에는요. 이재갑 의사님하고 전화 연결해 가지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말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배 소장님 아직 네. 이 치료제가 없잖아요. 치료제가 근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에이즈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죠. 에이즈 치료제 종류에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RNA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DNA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DNA 염기 서열이 좀 비슷한 그런 물질의 유행병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에이즈, HIV도 부분적으로는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HIV 치료제 인터페론 또 다른 한 종류를 추가적으로 이제는 복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 에이즈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니까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네. 약을 개발해야지 HIV 그런데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 HIV 치료제 등을 사용을 했었고 건강보험이 적용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자, 토르 기자님, 오늘 신종 코로나를 안건으로 해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일단 국민들이 가장 염려할 만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학 연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수만 명이 돌아왔을 때 이분들의 뭐 입국 연기부터 시작해서 예. 앞으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아마 오늘 서울의 경우에는 초중고나 유치원의 휴원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는 지금 이미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학교 앞이 완전히 진풍경이에요. 한 명 한 명씩 모두 체온을 재고 교문에서부터요? 네네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을 하고 마스크를 안 쓰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인후 관련해서 증상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그래서 평소보다 등교 시간을 굉장히 당기지 않으면 이 줄이 뭐 100명씩 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풍경이기도 하고요. 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수업하는 내내 마스크 쓰고 저희 아들도 지금 그렇게 수업을 받고 아, 있거든요. 박 기자께서 학부형이시니까 네. 잘 아시겠구나.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모들도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 개학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돌볼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학교에서 오지 마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걱정이 되니까 모여 있는 게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저 박원순 시장이 시립대학교 개강을 이제 2주 연기를 했어요. 시립대학교가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니까. 네, 조금 전에도 토르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대학 개학을 연기해야 된다. 중국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
이유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많은 숫자가 이제 캠퍼스 내에 또 이제 체류하게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런 바이러스 왜냐하면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잠복기와 상관없이 잠복기 중에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주체인 서울시립대학교 개강을 2주 연기했습니다. 네. 이게 행정적인 대결정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과할 정도의 대응 누구보다도 이 박원순 시장이 우선 나서서 하고 있는 모습 네. 박수를 충분히 우리가 쳐야 될 그런 조치로 보이는데요. 버스 내에서도 지금 마스크 다 준비되어 있죠. 손 세정제까지 준비되어 있죠. 서울 지하철 내에서도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서 개인 예방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네. 박원순 시장의 진두지휘하는 모습입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 버스 탔는데 운전기사님 뒤에 마스크가 이렇게 비치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곳곳에 포스터가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지겨울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네. 계속 강조되는 거죠. 아이 서울유가 아니라 아이 전염병 예방유 이런 예. 정도. 네. 그래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전파했던 그 동물이 박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저 기사 읽다가 봤는데 좀 처음 알았어요. 박쥐를 한자로 편복이라고 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복자가 우리 복복자 있죠. 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벌레충 옆에다 그 복자 옆에 쓰는 그거를 박쥐 복자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또 중국 사람들한테는 박쥐가 복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죠. 다산과 행운의 상징이라는 아, 거예요. 길하다고 보는 거예요. 길하다고 네, 보는 거죠. 우리는 흉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식당 가면 왜 복복자를 저 거꾸로 네. 해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음. 그 유래가 뭐냐면 네. 복이 박쥐처럼 천장에 대롱대롱 많이 열려라 그런 뜻으로 그거를 뒤집어서 놨다. 그런 뚱크벨이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궁금했던 건데 앵디께서는 서당을 다니셨나요? 아니 도산서원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산서원. 조용하세요. 무슨 네. 선. 일구서원이죠. 네, 도산서원 최우등 졸업생이라고. 네. 박연미 기자님 오늘 유튜브로 처음 봤는데요. 목소리만큼 예쁘세요. 배 소장님은 네. 목도리가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냄새 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저도 하고 싶었던 아니, 말이었는데 향기가 나는데 무슨 향기예요? 땀 향기? 네. 근데 이게 향기가 나는 이유가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에이 거짓말하지 말래요. 네, 오늘 토르 기자가 등장해가지고 천둥소리 음향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공소장을 지금 공개한 거 가지고 법무부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하고 지금 이게 지금 대치 상태로 좀 갈 것 같은데 박은미 기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을 제출해달라 이런 자유한국당의 국회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그 추미애 장관이 아주 뚜렷한 입장을 오늘 출근하면서도 밝혔는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져야지 언론을 통해 공소장이 공개됨으로써 네. 이른바 여론재판을 먼저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국회에 보낸 것은 요지만 적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약식으로 요약해서 4페이지 정도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동아일보가 어디서 그거를 공소장 전부를 입수해가지고 공개를 네. 해버린 거예요? 그 어디서가 뭐 출처가 좁혀지죠. 뭐 그렇죠, 검찰이 뭐. 쓰는 네. 거니까요. 네, 해서 이와 관련해서 유출 경위도 반드시 파악하겠다.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야당 반발이 거세다면서요? 매우 거셉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야당에서의 공소장 공개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왜 이번부터냐, 왜 청와대 수사권부터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데 법무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어제 회의를 할 때 저녁 늦게까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하고 참모들의 의견이 좀 갈렸던 모양이에요. 추 장관은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동안 관행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부 참모들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글쎄 법무부는 그 국회법 128조를 의식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훈령을 보면 우리가 재판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하면서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대검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알게 하겠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우 추운 날 이거 뭐 네. 하늘에 날벼락 치니까 더 춥네요. 네? 안 추워요, 박은미 기자? 이런 음향 소리 듣고 있으면? 아유 저 뭐 속이 다 시원하네요. 트름을하는 느낌이랄까요? 역시 토로 여전사시네. 네. 네. 토르. 자 마지막으로 자 거의 고립무원 상태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요? 서당 출신인 최일구님께서 정말 사자성어로 정말 명쾌히 예. 설명을 고립무원. 해주는 고립무원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제3지대 중도 통합이 긴밀히 협의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결과가 나오는데도 본인은 평당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통합이 되면은요. 네, 평당원이 대표 내려놓겠대요. 네, 여기서 이제 평당원이기 때문에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자 대한신당 그러면 민평당 두 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가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평화당하고는 우리가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 그리고 바른미래당하고도 그동안 우리가 3당이 통합하자는 얘기가 꽤 진척이 됐는데 바른미래당 체제가 흔들리면서 요 시스템이 정비되면 일단 3당 통합 선언을 먼저 해놓고 우리 당이 그 통합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빼자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당대표 누가 할지 앞으로 합당의 조건은 뭐가 될지 요걸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건데 일단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합당했다는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먼저 주고 네. 구체적인 그 집안 사정은 나중에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평화당에서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3당이 합당을 하는 게 선거에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당이 지금 다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찬열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김관영, 권은희 두 의원도 탈당이 예정돼 있다고 그러던데 이 대한신당, 민평당하고 통합하면 좀 회복이 될까요? 교섭단체 자격 획득할까요? 교섭단체가 중요한 것이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의 파트너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교섭단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데 네.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이제 합당이 된다면 교섭단체 회복 가능성은 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떠나고 있고 또 통합에 대한 것도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한 절박한 또 상황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총선 이후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또 산 넘어 산입니다. 교섭단체 되려면 의석이 몇 석이죠? 20석이죠. 20석이 돼야 됩니다. 20석. 네. 그렇게 돼야 정부 국고 지원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차이가 있죠. 네. 예. 차이가 아주 큽니다. 네. 몇 석이라고요? 20석입니다. 20석. 20석입니다. 네. 20석이요? 네. 석. 20석? 네.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네. 쓱 20석? 쓱. 네. 자, 어제는 저희가 그 정상 기자 그런 얘기했는데 무거운 네. 녀석들이 박연미 기자, 네. 무거운 녀석들이 당을 하나 만들면 당 이름을 뭐로 할까 그랬더니 정상 기자가 멋진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뭔지 아. 아세요? 아니 저는 어제 못 들어서. 네, 모르시죠? 네, 제가 뭐 하나 제안해 볼까요? 아니에요. 무겁당. 무겁당. 네. 아 저는 숭구리당당. 숭구리당. 아, 그럼 역시. 당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아. 네. 무겁당. 네. 무겁당. 대단하네요. 이거 토르네요. 콩크벨 뭐라고요? 아니, 제가 앵디 아바타입니까? 너 정말 이럴 거냐?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 국회 내 주요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인정받으려면 의원 수 몇 석 이상을 차지해야 할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이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면 이제 교섭단체가 되는데요. 바로 토르 박연미 기자의 나이기도 합니다. 아, 몇 살이죠? 제가 한 24년 전부터 꾸준히 20살입니다. 네. 그럼 20 더하기 24가 현재 나이시네.
아니 나이 딱 나왔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실수를 했네요. 아, 본의 아니게 야, 나이를 다 밝혀버리셨어.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박연미 기자였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